자, 10장의 확인 점검 문제. 우리 교재 257페이지. 자, 지금은 접속사, 접속사 부분 풀고 있습니다. 접속사. 자, 볼게요. 스테로이드 제제는 illegal. 근데 not only either가 나와 있어요. 등이상관 접속사죠. 빨리 짝꿍을 찾아볼게요. 자, 뭐가 나와 있냐면 to use in sports, but 다음에 누가 나와 있어요? as well. 이렇게 되면 not only A, but B as well. A뿐만 아니라 B도. 정답은 A번이 되는 거죠. 해석하면 스테로이드 제제는 not only illegal. 불법이죠. to use in sports. 스포츠 분야에서 사용하는 게 불법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유해하기도 하다. 뭐에? 여러분들의 건강에 또한 유해하기도 하다라고 할 때 not only A, but also B에서 but also B를 대신해서 but B as well 이렇게 나가죠. 2번 문제. We identified. 우리는 확인했다. 자, 요 자리에 누가 나와야 돼요? 일단 주어하고 동사가 나왔으니까 또다시 접속사와 주어 그리고 was 동사가 나가는 거죠. 자, 이럴 때 접속사와 주어를 쓸 수 있는 게 대명사란 말이에요. 무슨 대명사? 바로 identify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을 이끄는 대명사, 바로 의문대명사 what이었었죠. 의문대명사 what이나 관계대명사 what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의문대명사일 때는 무엇, 관계대명사일 때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됩니다. 자, 우리는 확인했다. 뭐를 확인했다? What was the cause of the problem?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했다. 의문대명사였었군요. 네, 의문대명사는 기본적으로 의문사가 접속사고 대명사는 동사 앞에서 주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빠져있는 주어를 대신하기 때문에 대명사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 Repeatedly occurring in the assembly process. 그렇죠. 조립 공정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했다. 3번 문제. hire가 타동사예요. 목적어 자리에 누가 나와야 돼요? 예, 여기 meet라는 동사가 나왔으니까 여기엔 누가 나와야 되냐면 주어와 접속사가 나와야 되죠. 접속사와 주어. 역시 대명사가 나와야 돼 있는데 의문대명사 괜찮고요. 복합관계대명사 괜찮죠. 자, 둘 다 괜찮으면은 해석을 풀어봐야 되겠는데요. We are going to hire. 우리는 해석할 거다. 아이고, 우리는 고용할 거다. Who? 누가 깐깐한 고용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고용할 거다. who는 안 되겠는데요. 정답은 whoever였었죠. 해석하면은 이렇게 되죠. 우리는 고용할 겁니다. whoever, 누구든 깐깐한 고용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 고용할 거다 라고 할 때 이 whoever는 누가 줄였죠? 우리는 고용할 거다. 그 다음에 anyone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요 anyone을 누가 꾸며줘요? anyone을 who가 꾸미는 거죠. 주격관계대명사 who. 그리고 동사 여기에 meet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깐깐한 고용 조건을 충족시키는 누구든 고용할 거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anyone하고 who를 한 방으로 녹이죠. anyone하고 who. 그럼 이게 누구로 나오는 거예요? whoever로 나오는 거죠. 복합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명사절이었었습니다. I know the convention center. 저는 컨벤션 센터 알고 있어요. The conference 회의가 will be held 열리게 될 겁니다. next month. 우리말 해석은요. 나는 다음 달 회의가 열리게 되는 컨벤션 센터를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1번 주어 동사가 나왔고요. 여기에 conference will be라는 2번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접속사 들어가면 되죠. 근데 이미 문장이 완벽해요. 주어도 있고 비동사 pp로 문장이 완벽할 때 완벽하면 여기에 관계 부사가 들어가면 되고요. 주어나 목적어 명사가 빠져 있을 때는 그 명사를 대신한 관계 대명사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관계부사. 정답은 where였었죠. 이 위치는 관계 대명사인데요. 물론 선행사 사물일 때 쓰죠. 근데 얘는 주격 아니면 목적격이에요. 즉 주어가 없든 목적어가 없어서 빠져있는 주어나 목적어를 대신하는 대명사가 되는 거죠. 정답은 A번이었습니다. 5번.
자, 5번을 보게 되면은 and하고 벗이 나왔네요. 등위접속사는 앞뒤가 똑같아요. 애매모호하고 어렵고 논란의 여지가 있어. 글이 고로 연결될까 그러나로 연결될까. 이 앞뒤의 내용이 비슷한 애들이면 and, 확 틀어지면 벗인데요. 애매모호하고 어렵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건 부정 그리고 부정 and 주는 거죠. 그래서 several directors 몇몇 이사님들이 noticed that 이하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뭐 the draft plan 초안이 애매모호하고 또 어렵고 몇몇 군데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발견했다라고 할 때 부정적인 형용사 또 부정적인 내용의 형용사 그리고 부정적인 형용사 이렇게 주겠죠. 예, 부정 근데 여기는 긍정이에요. 그럴 때는 벗을 주면 되는 거고요. 6번 The Chief Financial Officer 우리 보통은 CFO라 그러죠. 최고 재정이사님 We work with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는 재정이사님 이미 여기에 Chief Financial Officer라는 주어가 나와 있어요. 1번 주어예요. 그 동사는 누구냐면 여기에 이렇게 was에 동사가 나와 있어요. 최고 재정이사는 was once 과거 한때는 well known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 뭐를 perfectionism 그죠 완벽주의를 유명한 사람이었었죠. 우리가 일을 하고 있어요. 누구랑 일을 하고 있죠? 이 with가 전치사예요. 전치사. 선행사 사람이고 해석은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는 재정이사 이렇게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줘요. 그 재정이사님 한때 완벽주의로 유명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선행사 사람이면 후주, 훔의 계열로 나와야 돼요. 근데 with가 전치사면 지금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져있단 말이에요. 이게 목적격 whom이 가야 되죠. whom. 현대영어에서는요. 이 whom이 가는 자리엔 who가 가도 정답이에요. 다시 한번 원래 이 목적격 자리에는 누가 간다? whom이 간다. 그렇지만 현대 영어에서는 누가 가도 무방하다. 토익시험 현대 영어에서는 who가 가도 무방하다. 단 who주는 누굴 못 꾸며요. who주는 재정의사가 있는데 그분의 우리 그러죠. 인칭 대명사끼리는 서로 수식이 불가하기 때문에 위라는 주격 예 그죠. 인칭 대명사의 주격이 있을 때 이 소유격 후주가 수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대명사끼리는 서로 수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는 목적격의 whom이었었는데 whom이 나오는 자리는 누구도 들어갈 수 있다. who도 들어갈 수 있다. 단 who가 들어가는 자리에는 절대로 whom은 쓸 수 없다. 꼭 기억하세요. whom이 들어간 자리, whom이 필요한 자리에 who도 들어갈 수 있지만 who가 필요한 자리에는 절대로 whom을 넣을 수 없고 who 자리는 무조건 who만 들어가라. 7번 We have personal connections. 나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누구랑? 초청연사랑. 초청연사가 사람이고요. 동사 앞에 주격이에요. 무조건 누구 줘요? who를 주면 되는 거죠. 나는 초청연사랑 친분이 있는데 그분이 will deliver a speech tomorrow. 내일 연설을 해줄 거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특히 커마가 찍혀져 있는 계속적인 용법에서는요. 물론 이제 그 who를 대신해서 that을 쓸 수도 있겠죠. 언제요? 커마가 없는 한정적인 용법. 그렇지만 커마가 있는 계속적인 용법에서는 예 그렇죠. 맞는 관계되면 그 that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B번이었었고요. The position 선행사가 사물이에요. 그리고 are posted on the internet 인터넷에 게재된 직책 이렇게 나왔죠. 명사를 꾸며주는 여기에 누가 필요해요? 접속사하고 주어하고 여기 a라는 동사가 나오죠. 예, 선행사가 사물일 때 주격관계대명사는 뭐예요? 네, 그렇죠. 위치죠. 위치. 자, 인터넷에 게시된 직책. 그 직책은 요구합니다. 뭐를 요구합니다? At least 2 years of experience. 2년의 경험. In catering services. 케이터링 분야. 케이터링 요식업 분야죠. 요식업. 출장 뷔페업 서비스 분야에 2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9번. The two companies will merge.
to become a bigger one. 오원핫. 예, 오원핫이 나왔네요. 오원핫과 어울리는 건 바로 weather 오원핫이죠. 뭐인지 아닌지. 명사절. 예, 명사절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문장에? 요만큼이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고, 동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명사절은 3인칭 단수로 간주돼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동사에 s를 주는 거죠. 그러면 두 회사가 더 큰 하나의 회사가 되기 위해서 merge, 합병을 할지 말지는 still remains to be seen. 두고 봐야 한다. 이 문장의 주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누구 쓴다 그랬죠? it 준다 그랬죠. 그래서 it still remains to be seen. 두고 봐야 한다. 뭐는 그 뒤에 이제 whether절을 줘서 it, whether, 가주어, 진주어 용법을 쓰게 되고요. if절은 문장의 주어, 이게 명사절이긴 하지만 문장의 주어로도 쓰지 않고요. if절에는 or not이 따라붙지 않죠. 미스터 몰리나 누구예요? CEO and founder of M&A Motors. M&A Motors 자동차사의 대표이자 설립자인 미스터 몰리나. 몰리나가 발표했다. 타동사예요. 타동사의 목적어의 주어 동사의 명사절이 나왔어요. 완전한 명사절 that, 불완전한 명사절 what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죠. 뭐라고 발표했냐면 우리가 had spend 썼다. 자, 주어가 나오고 네, 위라는 주어가 나오고 타동사가 나왔어요. 썼다. 뭐를 썼다? millions of dollars. 수백 달러를 썼다. 뭐 하는데? 개발하는데. 뭐를 개발해? 신모델. 그러면 주어가 사용했다. 목적어를 나올 게 다 나왔어요. 정답은 명사절 대절이 되는 거죠. 특히 이렇게 지금 10번 문제처럼 타동사 announce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을 이끌어요. 종속접사 대시. 이 대신 타동사의 목적어일 때 대신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실전 예상 문제. 문제 번호 1번. 한국은 Korea seems to be vulnerable. 취약해 보인다. 뭐에? 상승하는 유가에 취약해 보인다. Importing crude oil. 수입하는 원유가 would erode, 까먹는다. 뭐를 까먹는다? It's trade surplus. 무역 흑자. 자, 그러면 Korea seems가 주어하고 동사예요. 그 다음에 importing, crude oil이 주어, would erode가 동사예요. 주어 동사 사이에 여기 접속사가 들어오면 되겠네요. 도는 양보의 부사절, because 이의 부사절, that은 명사절, what도 명사절인데요. 일단 명사절은 안 될 것 같은데요. what은 왜요? 이미 여기에 oil prices가 명사인데 to라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이렇게 명사가 하나가 나왔으면 되지. 또 명사절이 따라붙어서 전치사 to의 목적어에 전치사의 목적어에 상승하는 유가 목적어가 나왔어. 근데 또 목적어 명사가 또 따라붙어. 전치사의 목적어 명사 두 개가 따라붙는 법은 없죠. 일단은 안 되죠. 대세를 쓰게 된다면 선행사 유가를 사물로 봐서 위치로 볼 수 있어요. 위치. 아니 주격이면 목적격이죠. 그런데 주어가 이미 나와 있어요. importing crude oil. 그리고 erode가 타동사인데 이미 목적어도 나와 있어요. 문장이 완벽하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나 목적격 관계대명사 원래 이 대시 위치라면 주격이나 목적격인데 역시 이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답은 because나 do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해석으로 풀면 되죠. 한국은 상승하는 유가에 취약해 보인다. 인과관계. 왜 취약해 보여요? 그렇죠. 원유 수입이 erode 까먹을 수 있으니까. 뭐를 까먹어? 그렇죠. 무역으로 흑자를 남긴다라고 하더라도 원유가 오르면 어때요? 원유가 오르면 무역 흑자액을 원유를 사오는데 다시 쓰면서 흑자가 까지게 되는 거죠. 예, 흑자가 까이게 되면서 결국은 상승하는 유가에는 취약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인과관계 따지는 정답은 초이스 C번이었습니다. 한국은 상승하는 유가에 취약해 보인다. 뭐 때문에 그런다? 예, 원유를 수입하는 것이 수출해서 벌어들인 이 서플러스 잉여금을 erode
erode가 뭐 상쇄하다 내지는 여기서는 이제 그 잠식한다, 부식시킨다라는 건데 예, 이득금을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취약해 보인다라는 의미였었습니다. 2번 이번에 Mr. Park will take a visit to Chicago soon. Mr. Park은 시카고로 곧 출장을 갈 것입니다. 자, 이미 주어하고 동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나와야 되냐면 접속사와 주어와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미 동사는 나와 있고요. 접속사하고 주어를 줘야 되니까 무조건 대명사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it은 대명사는 되지만 접속사 역할을 못해요. 자, what하고 that. 기본적으로 what하고 that 특징이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what하고 that. 이 what과 that은 절대로 커머를 찍는 계속적인 용법 이후에 쓸 수가 없어요. what하고 that. 그래서 정답은 뭐밖에 없어요. 위치밖에 없는데 우리 위치의 특별용법 배운 거 기억하세요? 특별한 쓰임새? 위치는 누구를 받을 수 있어요? 꼭이 앞에 나오는 사물, 동물뿐만 아니라 앞에 나오는 문장 전체의 사실을 위치가 받을 수 있어요. 언제? 커마를 찍어주는 계속적인 용법 그리고 동사 앞에 주격이라는 조건에서. 그래서 미스터 파크이 곧 시카고에 출장을 갈 건데 미스터 파크이 시카고에 출장을 간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무엇을 의미한다? 그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뭐? 예, 그 시카고 지점의 매니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대명사 위치에 특별한 쓰임새 선행사로 꼭이 사물, 동물뿐만 아니라 커마를 찍어주는 계속적인 용법에서 앞문장 전체의 사실을 받아서 주어로 쓰이면서 동사 앞에서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일 수 있다. 이거 되게 고급 문법이라고 했었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보면 역시 접속사 문제 나와 있죠. 접속사 문제 나와 있고 A joint venture with a rival company. 라이벌 회사와의 합작. 그 합작은 is such an important matter. 너무나 중요한 문제여서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원인. 너무나 중요한 문제여서 that. 그래서 결과적으로 the issue. 이 문제는 needed to be dealt with extreme care. 예, 극도로 조심해서 처리되어져야 된다. 원인과 결과의 부사절 바로 such that 용법이었었죠. such that. 이 부분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so that하고 such that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so 같은 경우에는 자체가 부사이기 때문에 so는 so important 형용사를 꾸며줘요. 혹은 뭐 so가 부사니까 같은 부사를 꾸며주든지 형용사를 꾸며주고 that이 연결되고요. such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형용사예요. 형용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such, 형용사, 최종적으로는 matter, 명사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명사가 나와 있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such that 용법이 적용되고요. 원인과 결과의 부사절입니다. 4번 After his business trip 출장 이후 이렇게 돼 있죠. 출장 이후 He made a contract with the Iraq government. 자, 이라크 정부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이 일단은 여기에 주어하고 동사가 나왔어요. 미스터 잔은 was appointed 임명됐다. 뭐로 지점장으로 임명됐다. 자, 여기도 역시 주절에 주어하고 동사가 나와 있어요. 주절에 주어 동사. 자, 이렇게 되면 접속사 하나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부분이 종속절이에요. 이미 커머 이후에 주절은 완벽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종속절이 명사절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after가 전치사의 목적어에 이미 명사가 나왔는데 전치사의 목적어에 또 명사절이 걸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명사절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내용을 보니까 not that, but that. that 때문이 아니라 not that. 대절 때문이 아니라 but that. 대절 때문이다.
not that, but that도 구문 자체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은 될 수 없고요. 그렇다라면 during which, of which 정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유는 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 대절이 걸릴 확률은 없다라는 얘기죠. 보통은 전치사 나오면 전치사의 목적어에 명사절이 나올 때는 다른 명사절은 뭐 쉽게 전치사의 목적으로 걸릴 수 있는데 이 in이라는 전치사 다음에는 대절의 명사절을 통상적으로 쓰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 위치는 누구를 받은 대명사다? 출장을 받았겠죠. 그러면 여기에 빨리 연결시키세요. He made, 그는 계약을 체결했다. 누구랑? 이라크 정부랑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여기다 전치사 during하고 of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 위치를 찍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during하고 of를 주면 전치사를 줬는데 이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죠. 빠져있는 목적어를 대신하는 대명사 위치를 주는 거죠. 여기에다. 그러면 이 위치는 전치사의 목적어를 대신하는 목적격이 되는 건데, 그럼 해석해 볼게요. 그는 이라크 정부와 계약을 맺었다. 그럼 이 뒤에 during이나 of가 있었을 때 전치사의 목적어가 누구였었냐면 바로 his business trip이었었어요. 그러면 이라크 정부와 계약을 체결했다. during his business trip. 그가 출장을 하는 동안, 아니면 of 다음에 그의 출장이 나온다면 이 of가 소속이나 소유의 전치사이기 때문에 출장의. 자, 이렇게 되면 해석상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정답이 되는 건 during which. 해석하면 after his business trip. 출장이 끝난 이후. 어떤 출장? 그 출장 동안 이라크 정부와 계약을 맺었었던 출장 이후 어떻게 됐다? 지점장으로 승진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건 전치사의 목적어에 지금 비즈니스 트립이라는 명사가 걸려 있고요.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었었다라는 거야. 해석은 이라크 정부와 계약을 맺은 출장, 그 출장 이후 주어가 승진했다. 형용사절이다. 그러면 형용사절이 될 수 있는 게 during which, of which 중에서 원래는 이 during이나 이 of라는 전치사가 어디에 있었다? 뒤에 있었다. 그러면 전치사의 목적어를 주지 마라. 그러면 위치는 목적격이다. 그러면 원래의 전치사의 목적어는 누구였었냐? 비즈니스 트립.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his business trip을 딱 따다가 전치사 뒤에 붙여보는 거죠. 그러면 during which는 during his business trip. 그의 출장 동안 of는 출장의 라는 건데 해석은 이렇게 하면 되죠. 이라크 정부와 계약을 맺은 출장, 그 출장 이후 이렇게 해서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 문제. The poll. 문장에 주어가 나와 있고요. 여론조사죠. 여론조사가 보여주었다. 어떤 사실을 보여주었다? that 이하의 사실. Over 60% of the residents. 거주민의 60% 이상이 pursued. 추구했다. 뭐를? 고등교육을 추구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거 누구밖에 없죠? 형용사적인 요소밖에 없죠. 자, 형용사적인 요소는 일단은 누가 나올 수 있죠? 예, 현재분사 ing의 과거분사 ed, 투부정사의 형용사 나올 수 있지만 동사의 원형 안 되겠죠. 일단은 D번 버리고. 자, 현재분사 ing 능동이에요. 투부정사도 to 플러스 동사 원형에서 동사가 conduct, 타동사면 뒤에 목적어가 붙어 있어야 돼요. 능동도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 명사죠. 자, 여기에 명사가 없죠. 이렇게 되면 수동의 과거분사 ed가 정답이 되는 거죠. 해석하면 한 단체에 의해서 행해진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능동의 입장에서 목적어를 실행하는 설문조사가 아니라 한 단체에 의해서 수행된 수동의 과거분사에 대해 정답은 conducted였었습니다. 6번 문제. he recommends. 주절에 주어 동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밑줄 자리가 바로 접속사와 주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 혹은 뭐 의문 대명사가 필요하죠.
보니까 다 복합 관계사가 나와 있어요. for가 전치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에 명사절이 나오겠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중에 하나가 복합관계 대명사 혹은 복합관계 형용사죠. 자, 일단 복합관계 형용사는 아니죠. 동사가 바로 나왔으니까 이 앞에는 접속사이자 주어가 될 수 있는 대명사, 복합관계 대명사가 나오면 되는 거고요. whenever, 얘는 부사절로만 쓰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해석 문제를 풀어야 되죠. 정답은 whoever, whatever 둘 중에 하나인데 이 whichever는 언제요? 선택의 여지가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어떤 거든지 여기 선택의 여지가 깔려있지 않아요. 그러면 무한대 중에서 사물이라면 whatever가 정답이고 사람으로 해석된다면 그때는 A번에 whoever가 정답이 되는 거죠.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처리되죠. He recommends. 그는 추천합니다. 누구를요? 이 웹사이트를 추천합니다. 웹사이트를 for 누구한테 추천해줘요? Thinking about. 생각하고 있는 무엇에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뭐를 생각해요? Purchasing a second-hand car.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이 웹사이트를 추천한다. 어떤 사람이면 누구든지 정답은 초이스 A번에 whoever가 되는 거고요. 이 whoever 조금 전에도 한 문제 풀었었는데 이 whoever 원래대로 따져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는 이 웹사이트를 추천합니다. for 누구에게? for 다음엔 anyone이 있었죠. anyone. 그 다음에 여기에 who가 있는 거죠. 그리고 is가 나와서 who is thinking about 뭐뭐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anyone 누구에게든지. 근데 이 anyone하고 who가 합쳐지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whoever가 되는 거죠. 복합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명사절 바로 for라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였었습니다. 7번 Customer Services Employees 고객 서비스 부서 직원들 그 직원들은 should not lose their temper. 네, 그러죠. should not lose their temper 하면 성질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annoying 짜증날지라도 누가? 상황이. 자, 그러면 여기 1번 주어에 1번 동사 주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situations maybe 이게 뭐예요? 2번 주어에 2번 동사가 나왔어요. 이 자리에 무조건 접속사 들어가야 되죠. 접속사가 될 수 있는 A, B, C, D 나와 있죠. 그런데 문제가 벌어졌어요. 뭐요? 주어가 누구예요? The situations. 동사는요? maybe. 이상하죠? 일반적인 접속사라면 이 자리에 접속사가 나오고 주어하고 동사가 다이렉트 나와야 되는데 다이렉트로 못 나오고 여기 형용사가 하나 걸려 있어요. 왜?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오는 자리니까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거 바로 뭐밖에 없어요? 복합, 관계, 부사. 자, 이렇게 해서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는 애들 다른 거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복합관계 부사가 뭐 whenever, wherever, however 셋 중에 하나인데 whenever, wherever는 이렇게 뒤에 나오는 형용사를 못 꾸미고 유일하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애가 바로 however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도 항상 복합관계부사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however다. 다시 한번 판매사원들은 성질 부려서는 안 된다. however 아무리 annoying 상황 자체가 annoying 짜증날지라도. 8번 선행사로 더 맨이 나와있죠. 남자 남자는 가지고 있다. 남자가 뭐를 가지고 has accumulated 가지고 있다. 뭐를 가지고 있다? 아, 요거는 has pp 아니에요. accumulated는 형용사예요. 누구 꾸미냐면 knowledge 꾸며줘요. 그럼 문장에 그 남자는 가지고 있다. 뭐를 축적된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as to 이게 전체 다 about이에요. 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야생 식물 그리고 야생 나무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어떤 남자가 내 정원을 어떻게 maintain 돌보고 있는 남자. 앞에 나오는 명사 꾸미죠. 그러면 형용사적인 요소 필요하죠. 형용사적인 요소가 돼야 되는데 원형 부정사 아니면 동사의 원형 상태 얘는 안 되죠. 자, 그러면 결국은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거 ing하고 ed밖에 없는데요. 현재분사 ing 능동, 과거분사 ed 수동이에요. 그런데 후치 수식할 때는 동사 성질이 살아있어서 능동이면 목적어 받고 수동이면 목적어 없고 지금은 목적어 my garden 명사가 살아있으니까 능동에 바로 ing B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해석하면 내 정원을 돌보는 남자. 이 남자는요 능동의 입장에서 내 정원을 돌보는 남자예요? 아니면 정원한테 돌보아짐을 당하는 수동의 남자예요?
바로 여기서 모든 게 갈라지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험 문제 빨리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현재 분사 ing, 뭐, 능동, 진행. 능동은 무조건 누구 있다? 능동은 타동사의 목적어, 명사가 있다. 그래서 ing, ed 뒤에 목적어, 명사 있으면 ing, 없으면 ed. 9번. 9번에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recognize, 알고 있다, 인지하고 있다. 뭐를? that 이하의 사실을. 뭐, the method, 그 방법. 어떤 방법? Free trade agreement talks, 자유무역협정이 are being achieved, is open to question. 자, 여기에 이제 1번 주어, 1번 동사가 나온 거죠. 주절의 도어 동사. 그리고 recognize가 타동사고, 타동사의 목적어에 that이라는 접속사 플러스 주어와 동사가 어디 있어요? 예, 동사가 이 method가 주어져. 이 동사가 is예요. 여기가 지금 2번 주어, 2번 동사가 되는 거죠. 2번 동사. 이 method가 2번 주어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문장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지하고 있다, 알고 있다. 뭐를? 방법이 is open to question. 방법이 좀 잘못됐다. 방법이 의문의 여지가 있다. 라고 인지하고 있다. 그러면 무슨 방법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야? 자유무역협정이 are being achieved. 이루어지는 방법. 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지는 방법, 달성되는 방법. 메소드가 명사예요. 그리고 문장이 주어예요. 명사를 꾸며주는 여기가 누구예요? 문장의 주어. 그리고 are being achieved 동사죠. 그럼 일단 3번 주어에 3번 동사가 나왔으면 이 자리에 접속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죠. 자, 그러면 명사를 꾸며주는 여기엔 누가 필요해요? 형용사절 접속사. 방법 자체가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방법 자체가 이유의 for which는 아니겠죠. 방법을 이유라고 할 수 없겠죠. 정답은 in which. 해석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방법은 how예요. 원래 how. 그래서 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지는 방법인데 문제는 뭐냐면 선행사가 방법일 때 how로 주면 끝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방법이라는 게 사물이기도 하니까 여기를 which로 받는 거예요. which. 그럼 which는 주격이나 목적격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주어는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문장도 이미 완벽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유무역협정이 are being achieved. 이루어지고 있다. 어떻게? in the method. 그 방법으로. 이때 method를 주지 마요.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를 주지 말고 전치사의 목적어로 which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치사는 뒤에 있고 목적어는 앞에 있고 이게 어색하니까 in을 앞으로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in which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배웠었죠. 이유는 for which, 방법은 in which 이렇게 됐었죠. 그 in which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번 문제. when. 시간의 부사절은 분사구문 만들 수 있어요. 시간의 부사절 분사구문 만들 수 있어요. 분사구문 만들 때 ing, ed 둘 중에 하나죠. ing, ed. 그래서 일단은 D번은 버리고요. 요거는 단순 분사고요. having pp는 완료 분사가 되는데 완료 분사는 주절의 동작 어디 있어요? 동사. 주절의 동사. 예, 주절의 동사보다 부사절의 동사의 시제가 한 시제 앞서요. 그렇게 되면은 완료 분사 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단순 분사 주면 되는 거고요. 해석합니다. When with your employer, 고용주와 의사소통을 하게 될 때는 이용하십시오. 뭐를 이용하십시오? 가장 적절한 낱말 내지는 구문. 당신의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낱말과 적절한 구문을 이용하십시오. 이용해봤자 미래에, 의사소통해봤자 미래에, 시제가 똑같으니까 완료 분사구문은 아닐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능동인지 수동인지만 따지면 되네요. 능동인지 수동인지. 자, 그러면 당신의 고용주와 당신이 의사소통할 때 네가 의사소통한다. 누구랑? 고용주랑. 의사소통 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어가 능동의 입장에서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나온다는 얘기요. 뭐? 자동사는
목적어를 다이렉트로 못 받아요. 그래서 항상 전치타가 필요해요. 그러면 전치타 다음에 전치타의 목적어 명사가 나와 있어요. 이르면 능동이에요. communicate with 명사, 명사와 의사소통하다. 그래서 당신의 고용주와 의사소통을 하게 될 때는 가장 적절한 낱말을 이용해라 라는 부분이 만들어지는데요. communicate with를 아예 타동사 덩어리를 외워두세요. 문장의 조가 의사소통하다. 누구랑? 목적어랑 communicate with 목적어 누가 나왔다? Your employer. 명사가 나와 있다. 그래서 명사가 나와 있으면 목적어가 나와 있으면 뭐다? 능동이다. 너는 고용주와 능동의 입장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거지 당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part 6 페이지 259페이지 이메일이고요. 보낸 사람이 패트리샤 에반즈, 받는 사람이 모든 직원들. 제목은 New Corporate Identity Guidelines. 아, 이게 조금 어려운 낱말이 나왔어요. 이 New Corporate Identity Guidelines는 기업, corporate, 기업 이미지 통합 지침이에요. 기업 이미지 통합 지침. 이 기업 이미지 통합 지침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떤 한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의 로고, 그 다음에 회사명, 이런 거 하나로 다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든지, 아, 이거는 현대네, 이거는 삼성이네, 로고만 봐도 알 수 있죠. 기업의 이미지를 통합시킨다라는 거거든요. 첨부 파일이 하나 따라갔어요. Dear employees, 예, 직원 여러분, please find, 확인해 보십시오. 뭐를요? 첨부된 파일을. 왜? 여기 첨부 파일 따라갔잖아요. 어태치먼트. PDF 파일로. 그래서 첨부된 파일 확인해 보십시오. 뭐를 보여주는 첨부 파일이에요? 우리의 기업 이미지 통합 가이드라인 지침을 새로운 기업 이미지 통합 지침이니까 아마 로고나 아니면 회사명, 디자인 이런 걸 다 바꾸는 거예요. including our newly designed logo. 그러잖아요. 새로 디자인된 로고를 포함하고 있는 새로운 기업 이미지 통합 지침 가이드라인을 보여주고 있는 서류, 첨부된 서류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용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에서 바로 가이드라인이 나왔었죠. 이거를 받아줘야 돼요. 이 지침은 will come into effect. 효력이 발생된다. 언제서부터? On December 1st. 12월 1일서부터. 지금이 몇 월 며칠이에요? 지금이 October 19th. 10월 19일. 그러니까 12월이니까 아직도 그죠? 한 달 이상이 남아있죠. will apply our new logo. 우리는 새 로고를 적용할 겁니다. 어디에요? 모든 우리 상품, 포장재, 그리고 in all marketing communications form. more marketing communications. 예, 마케팅을 하는 어떤 그 마케팅 의사소통에 들어가는 무슨 뭐 서신문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문 이런 거 얘기하죠. 그 홍보 문구라든지 제품의 포장재에다 전부 다 새로운 로고를 적용한다라는 거죠. From then onwards. 그 이후. 여기서 그 이후라는 거 언제를 얘기해요? 12월 1일 얘기하는 거죠. We are working. 자, 이 working이 비동사 ing 현재 진행형인데요. 이 work가 동사에다 ing 찍었고 동사를 꾸며줄 수 있는 분사가 부사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현재 진행형이니까 이 현재 진행형하고 가장 어울릴 만한 부사를 찾아주는 거죠. 그게 바로 current이죠. 우리 현재 작업 중입니다. 뭐를요? Renovating the company website. 웹사이트. 회사의 웹사이트도 보수 작업을 하고 있대요. 현재 왜? 그렇죠. 새로운 기업 이미지 통합 지침 가이드라인을 다 반영하기 위해서. And hope. 그리고 희망이에요. 뭐? To have this. 이 작업이 finalized. 끝나기를. 언제까지 끝나기를? 그렇죠. End of November. 11월 달까지는 끝나야죠. 왜? 12월 1일서부터 바로 새로운 로고가 상품 포장재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홍보 문구 이런 거에 다 들어갈 거니까. 4번 문제 조금 어려운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 장 가정법을 배우신 다음엔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have가 본동사 원형이에요. 본동사가 있기 위해선 여기 조동사가 있어야 돼요. 가정법 미래인데요. 바로 조동사 should를 써줍니다.
그래서 should you have any questions regarding the new policy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망설이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홍보이사 파트리샤 아반즈 이렇게 나갔었던 문제예요. 그리고 마지막 260페이지 독해 보겠습니다. 자, 260페이지 독해고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following form 어떤 서식이 하나 나와 있죠. 지금 알립 kitchen supply 해갖고 주방 용품점이죠. 온라인 주문서 서식이 하나 보이고요. 문제번호 1번에서 What is correct about Ms. Campbell's order? Ms. Campbell의 그 주문에 대해서 correct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 그리고 2번 문제에서 How did Ms. Campbell pay for the items? 물건값을 어떻게 지불했냐?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서식은 보니까 이게 주방용품이니까 뭐 디너웨어 세트 1개, 뭐 스테인리스 스틸, 뭐 차 주전자 1개, 와인 글래스 6개, 뭐 프라잉팬 뭐 1개, 뭐 이렇게 주방용품을 샀어요. 그래서 서브토럴 소개가 220달러, 세금이 13달러, 그리고 쇼핑 배송비가 6달러, 그래서 총계 240달러 18센트가 붙어 있어요. 자, your order is being sent by airmail. 항공우편으로 주문품이 배송될 거다 이렇게 나왔죠. And it will take 3 business days to arrive. 3일 정도 걸리고 payment. 지불은 이미 full 다 냈어요. 돈을 냈어요. 뭐로요? 크레딧 카드를 냈죠. 그리고 주문한 날짜 9월 10일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문제번호 1번에 보면 캠블의 오더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이 뭐니? 라고 한다면 바로 배송비 6달러를 냈으니까 초이스 D번 She paid for delivery 배송비를 지불했다 라는 게 맞는 표현이고요. 자, 2번 문제에서 How did Ms. Campbell pay for the items? 물건값 어떻게 지불했니? 라고 한다면 by credit card 신용카드를 지불했다. 정답은 초이스 B번에 by credit card.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서식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면 눈치 빠르게 읽을 부분만 딱 읽고 정답을 빼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후반부 마지막 격전지 바로 접속사 부분의 문제가 전부 다 끝났고요. 우리 교재의 261페이지에 가서 11장 이게 문법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11장 이 부분 특수동사 가정법 도치 이게 뭐 문제가 아주 자주 나오는 빈출하는 영역은 아닌데요.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나오고는 있기 때문에 특수동사와 가정법 그리고 도치 부분을 마지막 문법을 정리하기로 하고 접속사 부분은 여기에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